어쨌든 학습량을 높이기 위한 가도기에서 우리 뇌는 공부하는 게 힘들어. 뇌는 공부하는 데 적합한 단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너희한테 사인을 던져. 공상의 소지를 던지는 거지. 그럼 너네 그걸 덥성 불어. 그리고 공상을 빠져들어? 그럼 그동안 뇌는 편해. 너네가 그거에 굴복을 하면 다음에는 2번 던져. 공상 사인을. 다음 날에는 4번 던져. 근데 이것이 너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학업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는 너무나 정상적인 대학교로 가게 돼. 너희 목표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학교잖아. 자, 이제 고3이 되면, 즉 계약을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높고 튼튼한 탑을 세울 계획이야. 맞지? 그 탑은 탄탄한 기단 위에 있어야만 수능날까지 기울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유지되는 거야. 그 탑이 기울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야만 우리는 올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그 기단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습관인 거야. 습관은 내가 쌓아올린 실력, 노력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아주 탄탄한 모습으로 고정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초등학교 때 지점토 이런 걸로 클레이 이런 걸로 미술 시간에 만들어 봤지. 그런데 그걸 만들 때 만들면 갈라지고 마르면서 부서지고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줄 같은 걸 감아가지고 차르기, 지점토가 잘 붙어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뼈대부터 만들지. 대충 살만 붙이면은 모양이 오랫동안 유지되잖아. 그 철사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거. 습관 없이 노력만 해서는, 공부만 해서는, 학습만 해서는 절대 1년 동안 탄탄하게 붙어있지 못한다는 점 다시 강조하고, 그런데 막상 계약하고 나면은 수행평가 밀려오지, 잠깐 뭐 과제 좀 하려고 하면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하지, 그런데 갑자기 3평 보자고 하지, 뭐 6평 보자고 하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습관을 만들어 놔야 돼. 자, 예비 고3 겨울방학 때 집중력을 발휘, 유지 별도야. 일단 집중력을 만드는 거랑 별도로 그것이 지속되도록 하는 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해.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만 기단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수치적으로 내가 몇 페이지를 보고 책을 2회독을 하고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아까 말한 지문만 훑어보는 그런 거 말고 진짜 공부 있잖아. 선행 공부. 그런 것들은 얼마나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공부한 거 수능 때 생각이 안 나. 수능 직전에 본 것만 수능 때 생각이 나. 하지만 지금 미리 공부를 안 해두면 수능 직전에 그 많은 양을 한 번에 보질 못해. 그래서 우리는 미리 공부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지금 내가 풀어보고 알고 숙지하고 알고 암기해서 아는 건 수능을 위한 게 아니야. 수능 전을 위해서 그 전을 위해서 그 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쌓아가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탑 쌓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습관을 만들 것인가? 공부는 관성으로 한다. 이 말은 뭐 내가 대단한 말 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지. 인간은 의지력이 없어. 의지력이 있다라는 말은,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거는 위인이야. 위인 전기에 나온 사람이야.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뭐 세종대왕이나 그 급은 돼야 의지력이 있는 거지. 아마 한 세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대부분은 의지력이 없다. 그러면은 의지력이 없는 사람 중에 누가 좀 더 경쟁력을 갖는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도 하는 거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런데 엉덩이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한 일주일 정도 퍼져가지고 그 다음 주는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일주일 앉아 있다가 또 퍼지고, 이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엉덩이라는 말은 엉덩이가 쌓여서 관성이 됐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어떤 날 어떤 주에 엉덩이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내가 공부를 해놨다. 그것을 1년 동안 유지 못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럼 1년 동안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 의지력이 있어야지. 근데 우리는 의지력이 없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관성이다. 예를 들면은 비행기가 막 프로펠러 막 돌면서 오르면 막 소리도 심하고 비행기도 떨리고 그러잖아. 근데 글라이더 날려봤지. 글라이더 어때? 조용히 날지. 그게 바로 관성이야. 물체는 운동하던 방향으로, 운동하는 힘으로 계속 이동하려고 하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일부 애들은 가만히 옆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자세로, 굉장히 편한 자세로 공부를 하는데, 어떤 애들은 막 몸을 베베 꼬면서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억지로 공부를 하는 게 느껴지지. 옆에서 그 자세에서 힘든 게 느껴져. 그게 바로 관성이 안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 반복을 해서 습관을 만들면 이 관성을 만들 수 있다. 이 관성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차차 이제 보도록 할 건데, 오늘 개론적인 것만 하고 그 다음에 다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강조가 돼. 왜냐면 1년 동안 유지해야 되니까. 의지를 1년 동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서 흘러갈 때, 즉 글라이더가 비행하듯이 고무 프로펠러 동력 없이 바람 따라 흘러갈 때 학습 절대량, 똑같은 시간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시간 동안 집중하는 깊이도 엄청나게 높게 유지되면서 무엇보다 힘이 안 들어. 내가 이 힘을 왜 강조하느냐? 보통 어른들은 뭐라고 하지? 참어, 견뎌,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 이런 말을 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른들도 너희 나이 때 못했어. 그럼 그 어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다 그래. 중간고사 때는 에너지 소모를 신경 쓰면 안 되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지. 어차피 일주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수능은 마라톤이지.
그래서 에너지를 최소화해서 달리는 게 중요한 거야.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마라톤 경기 많이 봐봐서 알잖아. 일단 이 과정에서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마음 또는 지능 이런 것들이 아니야. 뭐 산만함 이런 것들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거야. 너희들 이제 공상이나 망상을 다 할 거야. 그러면서 어떨 땐 공상이나 망상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난 미쳤나? 망상장애인가? 난 너무 이상해. 왜 이래? 옆에서 보면 쟤들은 너무나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할 거야. 그런데 공상이나 망상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누구나 하는 거야. 왜냐면 너희 나이 때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어. 아주 멋지고 아주 매력적이고 높고 유능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기의 기준이 있지. 그런데 현실의 너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해. 그건 무능해서가 아니라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그럼 그 갭이 발생하잖아. 그럼 그 갭이 너무 힘들어. 그 갭을 메우는 방법이 뭐냐면 공상이나 망상을 하면 그 순간만큼은 너희가 원하는 그 모습이잖아. 그지? 막 링링이 너네한테 대쉬하고 방탄소년단이 막 너네 하나 두고 막 방탄소년단 3명이서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아닌가? 어쨌든 학습량을 높이기 위한 가도기에서 우리 뇌는 공부하는 게 힘들어. 뇌는 공부하는 데 적합한 장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너희한테 사인을 던져. 공상의 소지를 던지는 거지. 그럼 너네가 그걸 덥석 물어. 그리고 공상을 빠져들어? 그럼 그동안 뇌는 편해. 너네가 그거에 굴복을 하면 다음에는 2번 던져. 공상 사인을. 다음 날에는 4번 던지고. 다음 날은 8번 던지고. 다음 날은 뭐 16번 던지고. 근데 이것이 너무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학업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는 너무나 정상적인 대학교로 가게 돼. 너희 목표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학교잖아. 보통 대학교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보통 이상의 역할을 해줘야 돼. 제일 좋은 방법은 예전에 너네가 이제 치과에 갔다면 엄마가 사탕을 하나씩 사줬다고 가정을 해보자. 피자를 시켜준다든가 뭐 해줬겠지? 그럼 너네가 이제 다음 치과 갈 때, 나 오늘 피자 갖고 안 돼. 스파게티까지 시켜줘. 피자 스파게티만 갖고는 안 돼. 나 치킨도 시켜줘.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날 거야. 이거랑 똑같아. 뇌는 계속 망상 사인을 더 강하고 자주 던지게 돼.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야, 치과 가자. 아니야, 치킨, 스파게티, 피자, 세트로 다 사줘. 라고 할 때 엄마가 갑자기 망치로 너네 이빨 다 깨버렸어. 이게 어디서? 그러면 너네는 다시는 사달라고 안 하겠지. 마찬가지야. 뇌한테 너네가 네가 공상 사인 보내도 안 먹혀 라는 답변만 해주면 그러면 더 이상 뇌는 그런 사인 안 보내. 그런데 그게 쉽나요? 그냥 참으란 얘기 아니에요. 할지 모르겠지. 근데 문제는 그게 2주밖에 안 걸려. 우리의 뇌는 굉장히 적응에 능한 장기야. 이 우리의 뇌 때문에 우리는 10만 년 동안 호모 사피엔스로 살아왔잖아. 네안데르탈한테 이기고. 그렇게 견뎌내는 능력이 있는 뇌기 때문에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이걸 1년 동안 하지 않아. 한 2주 정도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 그 다음 더 이상 공상 사인을 안 주는 거지.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 학습량을 프로 너네가 할 수 있다고 쳐보자.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10% 하면 안 되고 70, 80만 해야 돼. 더 할 수 있어도 끊어야 돼. 왜냐면 100%를 365일 동안 할 수는 없어. 물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주당 5.5일만 공부하면 돼. 절대 7일은커녕 6일도 공부하면 안 돼. 왜냐면 보통 뭐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가족끼리 외식을 할 수도 있고 뭐 명절일 수도 있고 뭐 할머님이 잠깐 올라오실 수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반나절이나 하루는 나가는 거고 또 나머지 반나절은 또 쉬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365일 동안 할 수가 있어. 이거를 2, 3주만 지속을 하면 돼. 그러면 없어져. 왜냐면 사인이 안 통한다는 걸 뇌가 배우거든. 그러면은 외부 자극이 없잖아. 하던 대로 계속 하는 거야. 그럼 관성이 생기는 거지. 너네가 여태까지 봤던 전교 1등 하는 애들 자습 시간에 공부하는 거 보면 편한 자세에 있는 것은 너희들보다 의지력이 좋거나 머리가 좋거나 공부가 적성에 맞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관성이 만들어진 상태일 뿐이야. 그러니까 힘이 들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걸 염두하고 명심한 상태에서 이걸 계약하기 전에 2주만 해놔봐. 근데 저는 이런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할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봐. 2주 동안 유지하지 않았어. 예를 들면 14일 중에 한 11일 하다가 12일째에 공상을 했다거나 12일째에 게임을 했다거나 하면은 바로 무너지고 거기서부터 1부터 다시야. 이게 계속 로테이션 되면서 한 번도 이걸 갖지 못한 상태로 고3까지 온 거지. 이거 계약 전에 만들 수 있어. 만약에 계약 전에 못 만들면 엄청나게 해야 될 숙제들이 물려들어오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것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 지금 문제 몇 문제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걸 만들어 놓고 계약하는 걸 목표로 하길 바란다 이거지. 그 다음에 학습 모드는 반드시 싱글 모드로 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이냐? 학습과 그 이외의 어떤 것도 두뇌에 같이 굴리면 안 된다. 우리의 뇌는 한 가지만 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이 안 돼, 원래. 근데 뭐 우리 때도 그랬어. 선생님이나 너네 부모님 세대 때도 예전에 워크맨이라고 있었어. 카세트 테이프 넣고 이어폰 꽂고 노래 듣는 거였거든. 근데 이제 그거 보면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날리지. 이게 공부하는 놈이 귀에다가 그런 거 꽂고 음악 듣고 있냐고. 그러면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항상 엄마랑 싸웠어. 뭐라고? 이래야 공부가 더 잘 돼. 이래야 집중이 더 잘 돼. 그때는 그거 사실인 줄 알았어. 거짓말 아니었거든. 근데 지나고 나면 범죄심리학 학위를 해보다 보면 그게 아니야. 우리 뇌는 공부를 하는 게 힘들어. 근데 음악이 귀에 들려. 그럼 그 음악을 해석하는 쪽으로 버퍼를 할당을 해야 돼, 뇌는. 그러니까 공부 쪽에 버퍼가 줄어들겠지. 저쪽으로 할당해줬으니까. 그래서 덜 고통스럽게 느껴져.
덜 고통스럽게 느끼는 상태에서 나는 눈으로 책은 보고 있지. 그걸 공부 잘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학생들은. 그래서 절대로 두뇌에 2개 이상 자극을 주면 안 된다. 오로지 공부할 때는 공부만 한다. 그러면 365일 공부하는 얘기냐? 아니야. 어떻게 사람인데 그러니?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생존, 먹고 자고 싸고 씻고 또 해야 되고 뭐 오락,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자기가 춤 좋으면 춤을 출 수도 있는 거고 노래 좋으면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뭐 연애하면 연애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휴식, 이것들이 모두 다 필요해 우리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365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할 때와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적어도 이거 할 때는 얘들은 들어오면 안 돼. 너네가 이거랑 이거 동시에 하거나 이거랑 이거 동시에 하는 건 상관없어. 하지만 얘 할 때는 다른 건 전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그걸 의지력으로 하냐? 아니야.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뇌는 이거 할 때 찾고 야, 너 좀 텁텁하지 않아? 양치할래? 너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치아 건강에 신경 썼다고. 막 하고 있으면은 방탄소년단 걔는 열애설랑 어떻게 됐나 몰라. 공부하다 보면은 갑자기 흥얼흥얼 뭐 수능 금지송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야. 그다음 학습하다 보면은 막 졸리고 마찬가지야. 뇌가 계속 이쪽으로 돌려 시선을. 미련을 못 버리는 거지. 그러면 쭉 평범한 대학교로 가게 되는 거지. 근데 뇌한테 이걸 구별하는 걸 학습시키면 돼. 공부할 땐 공부하는 거고, 이거 할 땐 이거 하는 거고, 이거 할 땐 이거 하는 거고, 이거 할 땐 이거 하는 거고. 이것만 학습을 시키면 뇌는 더 이상 쓸데없는 짓을 안 해. 학습할 때 학습만 하다 보면 뇌는 학습할 때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이거 하자는 생각을 안 해. 어떻게 하면? 이것만 유지를 하면. 이거 얼마나 걸려? 2주면 돼. 그렇게 하면 뇌가 알아서 구별을 하는 거야. 아, 지금은 책상에 앉아있고 종소리 났네. 이거 공부하는 때지. 그때 뭐 음악 듣거나 이렇게 그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게 돼. 그러면은 그런 너희를 옆에서 제3자가 볼 때 너네가 어디선가 봤던 그 모습 있잖아. 쟤는 정말 공부를 편하게 한다. 쟤는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다. 쟤는 공부를 즐기나 보다. 그렇게 보여, 너네 외양이. 실제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학습 시작할 때 집중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잖아. 이게 40분, 50분, 60분씩 걸려 사실은. 억지로 집중될 때까지 책을 보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근데 이게 되고 나면 뇌는 모두를 구별하고 있어. 절대 한 번에 한 개 이상 안 한다는 거를 학습을 한 상태야, 뇌는. 그러면은 앉자마자 7, 8분 내에 최고 집중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허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배가 너무 고프다거나 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집중력이 안 깨지고 쭉 지속이 되는. 얼마나 행복하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니? 너네가 해리포터 막 집중해서 몇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은 적이 있잖아. 아니면 무슨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든 뮤직비디오라든가 그런 적 있잖아. 만약에 그런 편안한 두뇌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너네 해본 적 있잖아. 그 상태로 만드는데 2주면 돼. 2주면. 그렇게 해서 이거 겨울방학 때 남들이 그 수능 특강 2권 봤다 하더라도 그게 부럽다 하더라도 걔는 했으니까 난 안 했는데 불안하다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해내면 결국은 올해 11월 둘째 주에는 니네가 이겨.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쯤 또는 아니 아직은 아니야. 한 2월 초중순 때부터 시작해서 한 3월 말 4월 초까지 한참 너네가 여기에 관심이 갈 때야. 불안한 거지. 막 여기저기서 뭐 이렇다며 올해부터 저렇다며 막 내년에 대해서 우리 재수하면 큰일 난다며 막 이런 게 막 나와.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BP 뉴스를 막 검색을 하고 검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랑 아침에 밥 먹는데 우연히 뉴스가 나오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근데 아직 요강이 확정되기 전이야. 요강 5월에 나와. 빨라야. 그리고 늦은 학교는 상위권 학교는 8월에 내는 학교들도 있어. 그 전까지는 모두가 그냥 뭐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여론에 좀 이목을 끌어보려고 우리 애들이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반응 보는 거야.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불안한 마음에 연초 되면은 학기 초 되면 이거 많이 하지. 우리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사실은. 야, 대학이 결정은 안 했는데 뭘 갖고 하겠다는 거야. 그 다음 대학이 결정한 직후에 하더라도 한번 가봐. 그럼 돈 내고 시간 내서 가보면 그냥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는 그 표들 있잖아. 뭐 반영 비율 몇 프로 몇 프로. 그거 뭐 너네 그 책자라고 돈 주고 사오잖아. 그 네이버 검색하면 첫 번째 화면에 나와. 아, 그것조차도 귀찮으면은 AI 굴리면 돼. 근데 쓸데없이 거기 가서 시간 뺏기고 마치 여기 갔다 오면은 의욕이 생기는 듯 착각이 들고 아, 게임의 룰이 이렇구나. 난 이제 공부하면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침 10시부터 수업 듣다 졸잖아. 시간만 뺏어가고 체력만 뺏어가고 너네들이 한 곳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산만하게 만들 뿐이고. 그럼 이거 신경 쓰지 말란 얘기냐? 자기가 원하는 학교 요강 확정되면 그때 신경 써도 늦지 않아. 그 다음에 수많이 오르부에서 막 상주하면서 막 뭐 물어보고 질문하고 제가 사실 수능 특강을 이것까지 못 받았고 뭐 고2 때 모의사 마장모의사 이 정도 성적이 나왔는데 지금부터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뭐 작년에 합격했던 고생들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래봤자 애들이야. 애들이 애들한테 답변해 주고 있는 거야.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연중 수험 단계 올 한 해 내내 시즌별로 뭐가 어떻고 언제 이게 중요해서 그 다음 단계에 이걸 해놔야 그 다음 단계의 포트폴리오를 짤 때 이걸 고려할 수 있고 그 전달에 이걸 안 해놓으면 이때 어른들이 와도 도와줄 수가 없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때 주의할 사항들, 피해야 할 사항들, 또 필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한번 쭉 개괄을 하고 그 타이밍에 맞게 계속 다시 상기하고 그게 중요해.
사실 5월에서 8월 사이에 요강이 나오거든. 난 그것도 필요 없다고 봐. 그것도 필요 없고 9월 달에 첫 번째 주에 구평을 보잖아. 그럼 수능 성적 원점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9월 둘째 주에 원서를 써요. 수시 원서를. 자기가 수능이 몇 점인지 모르면은 이게 수시 납치인지 상향조인지 어떻게 알고 수시를 쓰니. 그때 가면 알아서 막 A4용지 반 페이지, 길어야 한 페이지 반 정도로 싹 다 교무실에 정리가 돼 있는데 왜 지금 쓸데없는 시간을 쓰고 산만해지고 괜히 싱숭생숭해서 일희일비 하다가 집중력 놓치고 하냐 이거지. 그러지 마라. 수시의 성공은 지원 전략이 65%야. 수시는 어느 정도 운이 있어. 논술도 그렇고 학종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평가자가 컴퓨터가 아니야. 평가자가 인간이야.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따라서 어떻게 위험을 분산하고 어떻게 리스크를 안배할 것인가. 그 전략이 당락의 60%를 갈라. 근데 이 전략을 짤 수 있는 기반인 게임의 룰이 이때 확정이 되고, 너네가 거기 붙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학교가 8월 말에 나오거든, 요강이. 그 다음에 9월 첫째 주에 너네가 구평을 봐야 거기에 맞춰서 내 위치가 어디지 해서 전략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막 불안을 조장할 거야. 저기 여기에 뭐 제가 어디 교회를 빌렸어요. 한 40만 원씩 주시면 제가 교회에 모여서 입시 설명회를 하고 2부에서는 1대1로 상담도 해드릴게요. 이거 싹 다 그때쯤에 돈이 별로 안 되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너네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불안 마케팅 들어봤지? 정말 나는 내 애들한테 질문을 하면 절대 안 받아줘. 전형에 대해서. 아니 네이버 치면 바로 나한테 왜 나한테 질문해? 하지만 이때는 엄청나게 자세히 대답해줘. 왜냐면 중요하니까. 너희들도 그 사이클에 맞췄으면 좋겠어. 수시는 아까도 말했지 불확실하다고.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는 건 수능이야. 하지만 맞은 점수만큼 대학을 간다는 보장이 없지. 왜냐면 정원이 너무 작아서. 모집 단위별 정원 작아서. 근데 수시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결국은 뭐야? 수시든 정시든 입시 자체가 불확실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일단 활용해야 돼. 크게 세 덩어리로 하자. 정시, 논술, 학종 이렇게 하자. 어떤 것도 버리면 안 돼. 다 끌고 가는 거야. 선생님 아니죠. 제가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잖아요. 강한 거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 들었는데요. 그거 맞아. 그게 이때 결정나. 그때까지는 셋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셋 다 준비하는 거지. 준비는 수능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사실은 자연계들은 여름방학 때부터 수리 논술해도 상관이 없고 문과 애들은 좀 봄부터 해야 돼. 왜냐면 자연계는 수학, 과학이랑 논술이랑 거의 똑같거든. 이걸 마킹을 하느냐 서술하느냐 그 차이뿐이야. 근데 문과는 좀 달라. 그렇게 해서 약간 타이밍이 됐을 뿐이지 어쨌든 미리 할 필요가 없다. 거의 90% 이상은 수능의 시간을 할당하는 거야. 다만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받진 않은. 저는 정시파예요. 저는 논술파예요. 저는 학종파예요. 이런 애들. 정말 한심한 거지. 전체 바늘구멍이 그렇게 조그만데 그 바늘구멍을 또 3개로 나눠서 바늘구멍의 3분의 1만 노리겠다 이거 아니야? 말이 되니? 근데 그렇게 하면 셋 다 하면 시간 뺏기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 안배. 전체 365일 동안 전체 세 전형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한 2, 3주 동안은 논술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다시 2달 반 동안은 수능이 중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 2주 동안은 각종 요강을 검토해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전형과 대학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5일 동안은 학교에서 학생부 열람해 줄 테니까 3학년 1학기 최종 학생부 검토 및 수정 기간에 학생부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시즌별로 중점을 이동해야 되는데 그거가 잘 되면 어떤 전형을 대비하는 것이 다른 전형의 합격 확률을 절대 떨어뜨리지 않고 공부할 시간도 안 빼서 그래서 시간 안배가 관건이다. 모두 하되 취사 선택을 하는 거지. 모두 하되 대신 시즌별로 시간 안배를 한다. 매일매일 시간 안배가 하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결국은 불확실성이 큰 게 입시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희석하려면 수시는 안 쓴다. 정시만 한다도 안 되지만 나는 수능이 안 돼. 논술로 쇼부 볼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보통 6평만 봐도 이런 애들이 생기거든. 저는 6평 봤는데요. 안 될 것 같아요. 정시는. 저는 어떻게든 논술로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낮춰서라도 학종 쓸래요.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 땡큐지. 왜냐면 난 수시 전문이니까. 그런 애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솔직히 A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야. 배제도 하지 말고 올인도 하지 말고 같이 끌고 가면서 시간 안배를 한다. 시간 안배 방법은 각 시즌별로 이 자료가 되어 있지. 뒤에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이때는 이거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때는 저거 신경 써야 되고 저거 5일 내에 끝내놓고 바로 수능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뒤에. 그렇게 해서 입시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점을 두고 생각하기 바란다. 자, 다음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습관을 만드느냐와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어떻게 한 발 물러나서 떨궈내느냐가 끝났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지. 마인드셋. 아까 습관은 내 몸에 습관을 들이는 거야. 뇌 포함 몸. 근데 마인드는 내 사고 틀. 그걸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야 고3 개학하고 나면 너네들한테 떨어질 엄청난 과제라는 게 꼭 수행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음 주까지
어머님이랑 어디 지원할지 결정해 와서부터 해가지고 너 경희대 간다고 했지? 근데 경희대 요원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럴 거니?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거 동고대가 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결정을 너희들한테 어른들이 막 요구해. 고3은 원래 그런 거야. 그때 중언, 부언, 어영, 부영, 좌고우면하지 않고 순식간에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빨리 학습 보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를 보도록 하자.